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 전 청운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신 이하복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 이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하복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께서 그간 어떤 행보를 보여오셨고 우리 또 기자들의 눈 처음 출연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소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전에 출연했을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젠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이게 과연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을까? 참 심한 걱정이 듭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 우리 선배님들. 정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못난이 정치, 전 못난이 정치라고 해요. 네. 너를 못하게 하는 정치.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정치만 바뀌면 이 대한민국은 선진 인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네, 교수님, 뭐 정치가 늘 그래 왔듯이 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뭐 인지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긋지긋하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또 정치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 반복되는 정치.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정치를 바꾸려면 우선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국민, 시민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네 편 내 편 갈라서 무조건이야를 외쳐대는 이 국민들이 있는 한 이 나라 정치 희망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 정치를 못 바꾸면 삼류 저등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과연 제가 항상 부탁입니다만 국민 여러분들, 이 국민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서 꼭 내가 무슨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건 가리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찍어주는 그런 투표 행태가 정치 선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주제가 네, 어떤 정치를 찾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투표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정말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정치를 찾아서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네, 또 이건 여야를 떠나서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정치인을 찾아야 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길라잡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이 바랍니다. 정치권이라고 하는 데가요, 이게 아무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누가 야, 너 한번 해봐 이래요. 네, 권유들 하잖아요. 네, 처음엔 야 임마 내가 어떻게 그걸 하니 하는데 야 쟤도 하잖아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쟤도 하네. 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네, 이러면서도 출마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출마를 해서 그 사람이 또 돼요. 근데 물론 출마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누가 한번 해봐 이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권력 주변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 근저리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권력자의 눈에 띄게끔 해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간신과 같은 형태의 정치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발언이 좀 예, 셉니다. 예, 간신. 예.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어떤 당이든 어떤 당이 우리 대표적으로 두 개의 당이 있는데 당 이름은 안 될게요. 어느 당은 간신들이 득실득실되는 그런 당이고 어느 한 당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 양아치들의 당들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교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 예, 기본이 안 됐다. 예, 기본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을 지켜야 될 정치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첫째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애국심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국회가 가득 찬다면 최소한 너를 못하게 하는 이런 못난이 정치 안 합니다. 근데 허구한 날 너를 못하게 해서 내가 잘나 보이게끔 하고 이렇게 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이번에 바꿔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인데 실력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막 진출합니까? 뭐 선거판에 좀 다니다가 저도 시장 선거에 무슨 조직본부장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함부로 안 나가는데 거기서 좀 알짝알짝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또 경우에 따라 또 돼요. 정치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갖춰진 사람이 그리고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정말 잘 적응해서 이 나라를 앞으로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셋째는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 가슴이 빠짓하는 순간서부터 그때부터 자세들이 바뀝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유명한 젊은 정치인하고 함께한 적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그 젊은 정치인한테 자네 이리 좀 와봐. 그래서 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너 그것만 하면 넌 대통령도 될 수 있어.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면 그때는 하도 젊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던 친구가 정말 대한민국을 좌지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가더니 겸손 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정치의 행로를 걷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세술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저는 앞으로 잘 성숙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빌어봅니다. 네, 저는 뭐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좀 누군지 감이 잡힙니다. 어쨌든 우리 교수님 네. 구청장 후보로도 한번 나가신 적 있죠? 그때 저 독립운동을 하나 갔지 저 여기다 청장 된다는 생각 요만큼도 못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죠? 남동구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후학들에게 예. 참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느 한 선거 캠프에 선대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게 된 동기 이걸 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그 후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에 네. 사실은 제 친형이 이원복이라고 하는 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뭐잘 알고 26살 있습니다. 때, 제 예. 여기 28살 때부터 이 지역에서 지금껏 끊임없이 정치를 했고 저는 그 뒤에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네, 그게 인천 남동구 을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달도 참은 기운다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재형하고도 싸움 많이 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쪽에 있으면 그거 내려놓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허구한 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그런 정신도 아니고 또 건강도 좀 그렇고 이제 내려놓읍시다. 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진짜 안 해요. 제가 어느 시장님도 저 계속적으로 모셔봤는데 네. 시장님이 한번 보자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야 원복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니 제가 그만두라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시장님이요 그때 야 어디 지역에 뭐 사람 있냐 이러더라고요. 지금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네. 역시 뿌리가 있고 그래도 애국심을 갖고 정치했던 분들이 돼서 제가 이번에 이 지역에 정말 괜찮은 후보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길을 내줍시다. 그리고 잘 하도록 우리가 동네 어른으로 좀 합시다. 했는데
그 고민하다가 아주 멋있게 내려놨어요, 진짜로.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형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네. 경선에서 당선된 분이 신재경 후보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신재경 후보를 앞전서부터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제가 정치의 기본이 네. 첫째 애국심, 둘째 실력, 셋째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신재경 후보 보는 순간에 이 얼굴에서 나오는 그 표정이 상당히 선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 봤습니다. 또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잘 되게끔 하는,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걸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디서 좀 검증을 했냐면 국회 인턴 비서를 했다 그래요. 네, 네, 네. 처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럼 거의 그 국회에서 알바 비슷한 거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서관, 보좌관 하는데 이 신재경 후보가 모신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다 거목들이에요. 예. 우리 흔히 아는 이회창, 또 심대평 지사, 그다음에 우리 작고하신 부총리 하신 이한구 부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바로 들어가는.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다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다뤄봤겠습니까? 국가 경영을 다뤄봤겠습니까? 아,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최소한도 나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선해요. 그래서 제가 신 후보한테 제 처음에 우리 형 처음 출마할 때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느낌이 와서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신재경 후보 보니까 선임 행정관 네. 윤석열 정권에 네. 예, 그걸 역임을 했더라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 후보들도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고 이 신재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 예, 뭐 잠시 잠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감동이 좀 깊습니다. 뭐 표심이야 우리 유권자들께서 결국 투표장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네. 그 판단에 이훈기가 될 것인지 네. 신재경이 될 것인지 그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교수님을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 초청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적인 면을 좀 듣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재경 캠프에 예. 예, 총괄선대 본부장으로서 예. 활동하고 계시고 뭐 주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번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모셨는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우리 남동 구민들께 예. 또 남동울 지역구 구민들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께 말씀해 주시고 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인가 이제 그 로고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한 로고송들을 총 몇 개를 이제 보여주는데 네. 무조건이야라는 로고송이 많아요. 예전에도 보면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무조건이야가 어디 있어요? 그죠? 무조건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정치가 지긋지긋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선거를 누가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래요. 전쟁. 예.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래요.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전쟁터라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멋있는 플레이를 해서 나는 이윤기 캠프가 정상화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요입당하기 시작하면 저는 제일 먼저 이윤기 캠프에 가서 우리 진짜 멋있는 게임 한번 합시다. 저는 이렇게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무슨 고소 고발 뭐 요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 하부 단위에서도요, 이 선거 운동원들 사이에서도 그냥 모르고 실수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고소 고발하는 거, 나는 고소 고발 없는 정말 깨끗한 선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가 좀 도저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양쪽 지휘부에서 좀 전화 통화해서 이런 거 이렇게 조정합시다. 그 모르고 저지른 일들 그런 거 가지고 막 불려다니면서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페어플레이 경기를 동감합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고소고발하는 거 이러는 것은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좀 굵직한 것들을 갖고 서로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그냥 꺼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는 네거티브. 예 그리고 선거법들도 잘못된 거 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것들 진짜 중요한 거나 안 보이는 데서를 다 하고 앉았는데 그거 잡아내야죠. 선관위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선관위도 문제점이 많죠. 예, 선의의 경쟁들을 하고 네. 지저분한 선거 하지 말고 또 승패가 딱 나면 깨끗이 승복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잘 되게끔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당이 달라도요. 그분들 자문위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씩들 만나서 정책 자문도 받고 이런 모습이 정말 선진 1, 2국가의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거를 남동구에서만이라도 좀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동구의 예. 정치 변화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작은 변화에서 큰 기쁨이 오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하복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정치의 기본, 또 어떤 정치를 찾아 투표해야 하는지, 또 대한민국이 왜 정치가 변해야 하는지, 또 지역에서 선거 과정, 조그만 일로 고소 고발 등 네거티브, 마터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선거를 해야 되겠느냐 일침을 들었습니다. 남동구만큼이라도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참 분석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이하복 교수님께서는 배국적 마음으로 형의 출마를 주저앉히고 보수의 입장에서 신세경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참으로 후학들에게 지역 정치계를 물려주자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승리를 기원하면서 또 이웅기 후보님께서도 또 선전하시기를 우리 기자들의 눈도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자들의 눈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